저는 근데 그 목장도 중요하지만 녹양동의 역사 중에 강무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냥터입니다. 이 강무장은 사전적인 개념으로 군사들이 훈련을 시키고 왕이 사냥하는 곳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녹양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녹양동뿐만 아니라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태생이 주변에 군사들이 많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계속 좀 우리가 의정부를 바라볼 때, 녹양동을 바라볼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하나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곳과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던 양주목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그러면서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청와대 용산에 수많은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다 주둔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정부는 여러분들 미치는 거죠. 왜요? 두 곳을 관리해야 돼요. 서울 쪽도 관리해줘야 되고 양주 쪽도 관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정부를 미군 부대가 막 주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도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임금이 이 녹양동의 홍복산에 와서 그 강부장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세종대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사냥을 많이 즐겨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를 지금 여러분들 그 몽골이나 가는 데 보면 보시는 그 매사냥을 매를 올려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진안에 가면 휘파람 보면 얘가 팍 가가지고 뭘 잡아요?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럼 왕이 왔으면 왕은 사냥을 안 하겠죠. 왕은 그걸 구경하겠죠. 왕이 야 올려라 날려라 막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큰 의자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토끼 팍 잡아가지고 막 이런 박수도 쳐주고, 이런 문화들이 조선시대 녹양동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 기록입니다. 상황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태상왕이 동양을 했다. 왕이 매사냥을 구경했다. 이 기록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매사냥꾼들이 아마 같이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설명했던 키워드 중에 기우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기우제 기록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용현리, 유현리 기우제는 이 기록의 역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유현리 기우제는 그냥 녹양동 주민들이 지내던 기우제터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양주 가나에서 목사가 주도했던 기우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동이나 이렇게 큰 지역에서 기우제를 행한 거 보면 지역에 기우제가 비가 안 오면 가나의 사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근데 양주 목사가 주도를 해서 기우제를 많게는 12곳, 적게는 9곳을 가서 기우제를 제사를 지냅니다. 가장 먼저 지내는 곳이 사식단입니다. 거기서 먼저 지내고 비가 안 오면 계속 주변 산들을 찾아가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용현리 기우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위상이 높은 기우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더 복원이나 고증 과정에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된다. 어찌됐든 홍복산의 용현이라는 곳에서 기우제를 했다는 것들도 조선시대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홍복산에 아까 폐사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저 사진을 저희가 좀 확보했고요. 동국여술사에 보시면 여기에 홍복사라는 절이 보입니다. 이 사찰의 한중에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지금 유현리 기우제에 지내는 모습입니다. 좀 더 다시 보시면 용현이라는 곳에 기우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녹양동이 그냥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녹양동 하면 그냥 공설운동장 뭐 이런 정도? 뭐 있었어. 녹양 여기 있었다고만 알지만 이런 문화원에서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찾아서 밝혀줘야지만
녹양동의 올해 모습이 이렇겠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일들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조선시대는 스펙타클하다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생각보다 일제시대 녹양동 자료는 많이 안 보입니다. 그건 녹양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자, 제가 이제 키워드로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제강점기의 녹양동은 의정부역이 생겨나면서 변화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역이나 후원동에 비하면 다소 그런 변화 양상이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그게 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오면서 의아하게, 아이러니하게 녹양동은 약간 좀 지역적으로 의정부역의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다소 발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조선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양주, 가나, 목, 양주가 핵심이었죠. 근데 의정부역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무게중심이 의정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생겨고 교통로가 생겨났다, 기차역이 생겨난다. 무게중심이 당연히 역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래를 서울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녹양동은 양주, 가나의 지역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녹양동의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한 거죠. 의정부 역으로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의 100가구 정도가 녹양동에 살았다고 하는 기록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났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렵에 의정부 녹양동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93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영화촬영소입니다. 의정부역에 영화촬영소가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미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단성사, 종로 이런 영화 촬영소도 영화 극장이 있지만, 그리고 동대문에 가면 답심리 영화 촬영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심리 영화 촬영소보다 녹양동 영화 촬영소가 더 오래된 역사입니다. 실제로 별공군이나 이런 잡지에 보면 녹양동에 영화 촬영소가 많다는 기록들이 세워졌다는 기록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자본이 의정부로 와서 여기에서 영화 촬영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녹양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포지션이자 의정부가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특히 문화예술 역사에서 매우 주목하게 바라봐야 될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촬영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형태로든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문화원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러면 영화촬영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어땠을까를 좀 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추 좀 찾아보니까 많은 영화들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 찍었던 그 영화 촬영을 찍었던 배우 중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얼추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 일제강점기 녹양동은 아마 그런 정도선에서 아마 이해를 좀 하시는데, 보여드릴 자료들은 아마 그런 자료들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의정부의 상당수 땅들이 아까 말했지만 논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군정, 즉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직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소작인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농지개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료도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녹양동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08년도 자료에 보시면 녹양동의 유양리, 유연리, 녹양동 입성리라고 그래서 마을의 인구수, 총 가구수, 인구수가 보여주는 자료이니까 얼마, 한 마을당 50가구 정도가 되고요. 사람은 지금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이긴 한데, 보시면 대략 녹양리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유연리 같은 경우는 한 110명 정도, 그 다음에 입성리, 저기 녹양리 바로 옆에 간흥동하고 있죠. 거기는 한 170, 80명 정도가 거주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자료인데, 보시면 녹양리가 보이시죠?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남방리 가는 기차역이 지금 만들어진 이유고, 앞에 보시면 과자동, 간흥동이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보이시는 걸 충분히 하시면, 여기 보면 유연리라는 마을 지명이 충분히 보이는 것도 여러분 이적 시대에, 그러니까 거구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커먼 곳들이 다 사람이 거주한 곳이니까 이쪽에 양주 넘어가는 쪽에 좀 많이 보이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녹양동 신문 자료가 좀 에서 보시면 사건 사고 관련된 자료들이 이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청결운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녹양동에 보시는데 꼭 녹양동만이 아니라 간흥리, 금오리, 지금의 장암리, 신곡리 이런 지역들이 충계의 봄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청소하자! 지금 말하면 대청소죠.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분위기는 아마 이러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희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일제강점기 자료는 아니고요. 해방 이후의 자료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새참을 드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보여줬냐면 보시면 녹양동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재밌는 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죠. 그래서 타가소가 임시로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5개 작업 중에 이제 그런 기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녹양 주민들이 옛날부터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하는 진흥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1등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에 노상강도 예가 있었다는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 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랐던 자료 중에 하나가 선앙당입니다. 지금 그 모습은 이건 속초에서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이긴 한데, 이제, 도봉구에 가시면, 여러분들 도봉산, 도봉동 앞에 선앙당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뭐냐면, 이런 선앙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녹양동에서 남방리로, 양주시로 넘어가는 곳에 선앙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 타고 넘어가는 그 자리에 선앙당이 70년대 오면 60년대 오면서 무너져서 없어졌다고 누가 구술자료에 하면 트럭으로 와서 이 돌을 싣고 다 갔다고 하는 기록이 구술자료 확보했는데 어찌됐든 매우 중요한 선앙당이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찾아낸 자료 중에 엄청 중요한 자료이죠. 보니까 도봉동 선앙당 마을과 다음 상황당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호원동 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면 지금 캠프 잭슨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성황당이 또 어디 한 곳 정도는 있었겠지만, 제가 좀 보니까 거리상으로 성황당은 주로 중앙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한 4km, 10리?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그 성황당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까 설명한 의정부 영화촬영소 기록입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나중에 저희가 좀 다른 개념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재밌는 인물입니다. 녹양동에서 영화촬영소에서 찍었던 영화가 새 출발이라는 영화고요. 이분이 바로 당대 최고 배우이신 문애봉 씨입니다. 그게 이분 남편이 영화 희곡 작가신데 두 분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시고 얼북을 하셔서 지금은 아마 하신데 얼굴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인 거는 얼굴도 그렇지만 인터넷 자료에도 보시면 문애봉이라는 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는 걸 하시고 보시면 새 출발의 주인공이 바로 문애봉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는 문화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발굴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의정부에 영화가 부대찌개가만 있었던 게 아닌가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충분히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일제강점기가 의외로 없는 것 같지만 좀 몇 가지 더 설명해드리면 일제강점기에 녹양동에 징역 일본으로 징용을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무렵에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녹양동은 지금도 전통마을적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정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제강점기의 그런 흔적들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담일 수는 있어요.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나 문화원에서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모든 자료가 금방 뚝딱 하나 딱 하면 뭐가 나오는 걸로 알지만
저희가 한 3, 4년 동안 이 자료를 모아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자가 왜 필요하냐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중에는 한 분도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실 거고 한 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는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 지역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자료가 없냐?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방 이후는 중요하죠? 한국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63년 1월 1일 의정부가 바로 시위로 승격이 되는 거고, 내년이 벌써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양동의 해방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계를 해드리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뭐 다른 지역하고 뭐 차별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양동도 미군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군 하면 금호동, 뭐 의정부역, 뭐 가는동의 레드클라우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녹양동도 1950년대 이후 특히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사람들, 노동자들이 녹양동에 몰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녹양동은 가능동에 있는 레드클라우드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바로 양주 남방리에 가깝죠. 사산병원이라고 의료 의무대 형식의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병원이죠. 근데 군부대가 엄청 커요. 당연스럽게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녹양동이 커지는 계기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가능동에서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집값이. 근데 녹양동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동촌을 주목해야 됩니다. 녹양역에서 저쪽, 즉 금우동 쪽하고 좀 가깝죠. 거기도 바로 문화자를 쓰죠. 동쪽에 있다고 해서 하는 촌인데 그 마을도 원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들면서 또 커지게 되는 곳이 바로 하동촌의 개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단 의정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마을들이 엄청 다 커지죠. 근데 녹양동도 그런 흐름과 비슷한 것들이 꽤 많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조사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명한 술집, 좋은 술집이 녹양동에 몰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0년대까지 야,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녹양동의 비석거리 앞으로 다 오셔서 숙사를 하셨다고, 아니, 술을 드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의정부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술집이나 그런 뭐 유흥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근본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된 곳이 바로 녹양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의정부 새마을 시사 50년사를 제가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도움을 줘서 그때 만났던 최은춘 선생님 같은 분들은 녹양동에 더 입지적인 인물이죠. 마을길 넓히는 거, 뭐 자기 헌신하면서 주민들하고 길 넓히고 초가지붕 없애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실제로 녹양동이 그 무렵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의정부에 진짜로 아파트다운 아파트 그게 바로 녹양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녹양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목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얼마 개발될 남아있는 의정마을, 우정마을인데 본래 마을은 여러분 이름이 우정이 아닙니다. 안병영 시장님이 이제 의정마을을 이제 인사차 왔다가 보니까 왜 마을 이름이 뭐 뒷골 뭐 이런 명칭들이 몇 개 좀 안 좋은 명칭이 있었나 봐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쓰냐고 해서 의정이라는 마을이 생겼다고 하는 설들이 좀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 마을이 조만간 개발이 됩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가능한데 워낙에 지금 뭐 변화가 보는데 지금 확실히 저희가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곳을 남겨놓고 떠나신 상황이고 몇 분만 지금 남아있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입지적으로 너무 조용한 곳인데 그리고 그냥 다만 이번에 전주시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녹양동 종친회에서는 그 앞에 수기홍씨 묘화까지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1960년대 녹양동의 사시지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난방리가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지금 마을들이 약간 조금씩 이제 주거 공간들이 넓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양리에 보시면. 그 다음에 좀 80년대 자료입니다. 이제 마을들이 집들이 막 되게 만들어진 게 다 점포가 나로 사람들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거의 집이 안 보였는데 이제 막 늘어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머! 90년대 지금 모습들은 이제 녹양 본동, 뭐 월드컵 경기장, 빙상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마을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상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최은천 선생님께서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이번 책자에도 넣을 건데 보시면 이제 상조회라고 명시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꽃상회를 메고 나갔다는 모습들이 이런 기록들이 다 보이고요. 상조회가 구분이 돼 있어서 각자 역할이 다 나눠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994년도에 제가 자료 수집한 지금 이번에 서는 노구회라고 녹양동의 그 마을 토박이들 중심의 모임 단체의 어떤 해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녹양동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인데 지분 계략, 이 기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양동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뭐, 1978년도에 보시면 이제 서울에 이제 국세청 발표하면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기록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 붐이 80년대 막 녹양동에 부는 거죠. 아까 말했던 현대 아파트가 좀, 그런 무렵도에 생겨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문에 보이는 녹양동 현대 아파트 모습입니다. 광고. 자, 의정부 녹양동 아파트. 막 이런 기록들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들어지는 모습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우정지구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고 오늘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스펙타클한 역사입니다. 고려시대 이전, 해방 이전, 지금 또 우정마을의 개발 사업이라는 또 큰 사업들이 지금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정지구는 지금 3개 지역에서 지금 공동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 규모가 51점 몇 명이고 정확한 명칭은 우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연역이 보시면 향후 계획들이 다 밑에 제가 추진했는데 이 책자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책자에 실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2025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일대가 지금 완전히 이제 다 서서히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자료 안 왔다면 이제 그 자료들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쉽죠. 자, 실제로 지금 우정마을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제가 지금 녹양 3동에 해당되는 곳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문화야 지금 남아져 있죠. 야, 경작하지 마라. 뭐 금지합니다. 이미 지금 분위기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주민 내고 또 그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원주민들하고 이제 건축 설계하는 분들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마을에 남아 있고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문화원에서 녹양동 지금 우정지구 개발 때문에 인해서 이제 없어져가는 마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그 책자로 엮어놓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아셔야 될 게 우리 지역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개발이 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문화원에서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역사가 아마 그나마 좀 남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도 우정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마을 녹양동의 역사, 의정부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